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GitHub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 총 6개의 세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세션은 환경 설정, 두 번째 세션은 파이썬으로 백핸드 만들기, 세 번째 세션은 자바스크립트로 프론트엔드 만들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션은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백핸드를 자바, 스프링부트 앱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 세션은 리액트 앱으로 만들어진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NET 블레이저 앱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세션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컨테이너화를 하는 세션까지 쭉 바이브 코딩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저희는 오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 키보드에 컨트롤 C와 컨트롤 V만을 활용을 해서 프롬프트만 GitHub 코파일럿의 에이전트 모드를 활용해서 이제 프롬프트만 던져주고 실제로 GitHub 코파일럿 에이전트가 코딩을 하는 그런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쭉 해서 얼마나 GitHub 코파일럿 에이전트 모드가 여러분들의 바이브 코딩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GitHub 리포지토리가 보이시죠? 자, github.com/microsoft/GitHub Copilot Vibe Coding 워크숍이라는 리포지토리에 들어가시면은 요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처음에 환경 설정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할 것인가? 일단 리포지토리는 기본적으로 좀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쭉 스크롤을 내려보시면은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 한국어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한국어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모든 문서들이 기술 문서들이 다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GitHub에서 제공하는 코드 스페이스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 스페이스는 여기 있죠.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코드 스페이스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이미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웹브라우저 기반의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이브 코딩을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쭉 이제 문서들이 많이 있죠. 여기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조를 하셔도 되고, 요거를 참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문서를 참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쭉 내려가서 개발 환경, 이렇게 요걸 할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환경을 우리는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써서 활용을 할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컬 컴퓨터에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반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반으로 우리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GitHub 코파일럿 확장 기능, 그다음에 GitHub CLI, 그리고 도커 데스크탑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을 위해서는 이제 PyEnv, 그다음에 다양한 파이썬 확장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오늘은 UV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일 경우에는 최신 LTS 버전의 Node.js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바 쪽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는 오픈JDK 21 버전을 우리는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아파치 메이븐 빌드를 쓸 수도 있고 그레이들 빌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프링부트 이니셜라이저, 즉 스프링부트 CLI를 설치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ET SDK, 우리 .NET 9 버전 쓸 예정이기 때문에 .NET SDK 9를 설치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로컬 컴퓨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설치하지 않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이미 다른 버전의 아니면은 나는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지 않는데 나는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하지 않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버전은 굉장히 올드한데 아니면은 다른데 뭐 이런 것들이 환경이 충돌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GitHub 코드 스페이스는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 환경이다. 자, 컨테이너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컨테이너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그다음에 라이브 환경들이 각각의 뭔가 설정이 달라서 개발 환경에서는 잘 되는데 왜 라이브로 가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꽤 많아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컨테이너를 활용할 경우에는 개발 환경과 테스트 환경 그리고 라이브 환경의 모든 그 환경들을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컨테이너를 활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면은 동일한 환경에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생각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그렇다면은 개발 환경도 적어도 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팀끼리는 개발 환경을 맞추는 게 어떨까?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컨테이너 안에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까지 간 거죠. 사실은 컨테이너의 목적은 이 안에 이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SDK, 동일한 버전의 SDK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컨테이너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좀 저희는 이제 그 GitHub 코드 스페이스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GitHub 코드 스페이스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개발 환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발 환경으로 쭉 들어가 보면은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자바, 닷넷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쓴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파이썬의 현재 그 파이썬 버전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봤더니 현재 파이썬 3.12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그럼 노드.js 버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드.js 버전도 한번 볼까요? 자, 했더니 자, 노드.js 22.16 버전, 22.16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자바 버전도 한번 볼까요? 자, 자바 버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바 버전도 봤더니 오케이. 자, 오픈JDK 21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닷넷 버전도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닷넷 버전을 봤더니 오케이, 지금 현재 닷넷 8 그리고 닷넷 9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버전들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다시 컨테이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도커 버전도 한번 볼까요? 자, 도커 버전도 한번 볼까요? 자, 도커 버전 보니까 28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커 엔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개발하기 위한 모든 환경들이 이 GitHub 코드 스페이스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이제 쭉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바이브 코딩을 할 거잖아요. GitHub 코파일럿 활용을 해서 바이브 코딩을 할 텐데,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바이브 코딩은 여기서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이죠? GitHub 코파일럿 챗 모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열 거예요. 자, 이렇게 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코파일럿 모드가 열리는데 지금 여기 보시나요? 챗 모드가 있습니다. 자, 챗 모드가 있고 제가 여기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좀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에스크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itHub 코파일럿 챗 이 창을 활성화를 시키면은 에스크 모드가 기본 세팅입니다. 근데 우리는 에스크 모드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총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에스크 모드, 에이전트 모드, 그리고 에딧 모드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에이전트 모드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에이전트 모드를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말 그대로 에이전트, GitHub 코파일럿이 나만의 에이전트가 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이전트 모드라고 적혀 있죠. 나만의 에이전트가 돼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클로드 소넷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다양한 모델들을 GitHub 코파일럿에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클로드 소넷 4를 써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요 GitHub 코파일럿은 현재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GitHub 코파일럿에 여러분들 GitHub 계정이 있으면은 코파일럿을 무료로 활성화시켜서 요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활성화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할 건 뭐냐면은 자, 에이전트 모드에서 우리는 다양한 MCP 서버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MCP 서버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건데 좀 이따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피그마 MCP 서버를 활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신 문서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최신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는 MCP 서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컨텍스트 7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걸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활성화를 하느냐?
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VS 코드라는 게 있어. 오른쪽에 보시면 docs라는 그 디렉토리가 있죠. 그 밑에 .vs 코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mcp.js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로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복사를 했죠. 자, 그러면은 어이구. 자, 여기 여기 있었는데 자, 여기 하나 더 카피를 했죠. 그럼 괜찮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올려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VS 코드 카피는 필요가 없으니까 자, 지우겠죠. 전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cp.json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열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컨텍스트 7이라는 요 그 MCP 서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피그마 MCP 서버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7을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그마가 이제 그 MCP 서버 컨텍스트 7이나 MCP 서버가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열어보면은 자, 오른쪽에서 이제 요 그 버튼 있죠? 요거 이제 망치 요걸 딱 열어보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빌트인 MCP 서버들이 쫙 있어요. 툴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이건 다 쓰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자, 여기 쭉 돌아가는 뭐가 여기 있을까요? 여기 컨텍스트 7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컨텍스트 7을 여기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 실행을 시킬 거예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활성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현재 이 두 가지 컨텍스트 7이라고 하는 MCP 서버만 실행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 MCP 서버를 설정하는 부분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에이전트 모드를 해서 방금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건 가장 최신의 모델은 GPT 4.1 또는 클로드 소넷 4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편한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클로드 소넷 4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커스텀 인스트럭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커스텀 인스트럭션 부분이 뭐냐? 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를 설정을 할 때 또는 AI를 설정을 할 때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시스템 프롬프트가 뭐냐? 요 에이전트한테 기본적으로 페르소나를 지정을 해주고 너는 어떤 것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그 지시사항에 맞춰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줬으면 해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자바, 그 다음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닷넷, 컨테이너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커스텀 인스트럭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커스텀 인스트럭션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 여기 볼까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독스 밑에 있어요. 자, 그 독스 밑에 보시면은 컨테이너라이제이션, 닷넷,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셋업 이렇게 있죠. 전 그 중에서 제 세션은 지금 셋업 세션이니까 개발 환경 세션 밑에 보면은 코파일럿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른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코파일럿 인스트럭션이 있죠. 전 그 중에서 이걸 열게요. 자, 이걸 열면은 이렇게 지금 코파일럿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괜찮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여기에 로컬라이제이션 밑에 독스 밑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있죠. 여기에 맞춘 그 셋업이 있어요. 여기에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를 복사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영문 원본으로 되어 있는 걸 복사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복사를 하느냐? 여기 GitHub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github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코파일럿 인스트럭션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GitHub 코파일럿 에이전트는 요 코파일럿 인스트럭션, 즉 커스텀 인스트럭션 부분을 내가 지시를 내릴 때마다 항상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발 환경 설정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요 코파일럿 셋업 부분에 대한 코파일럿 인스트럭션을 이제 복사를 한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앱을 개발한다 라고 하면 파이썬 밑에 있는 코파일럿 인스트럭션을 복사를 하시면 되고 자바를 한다면 자바 쪽을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나쁘지 않겠죠? 자,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 넣습니다. 자, 복사를 해 넣은 상태에서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할 건데 자, 어떤 애플리케이션 작성을 할 거냐면은 이걸 작성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쭉 해서 커스텀 인스트럭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에다가 GitHub 코파일럿에다가 추가를 해놨어요. 자, 이번에는 그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이시는 화면이 제품 요구사, 즉 프로덕트 리콰이어먼트 도큐먼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만들 애플리케이션은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이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가 백엔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프론트엔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의내는 문서가 요 프로덕트 리콰이어먼트라는 게 정의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열어볼까요? 프로덕트 리콰이어먼트는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품 요구사항 문서가 쭉 돼 있고, 지금 현재 제품 요구사항은 간단한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와 API 방식으로 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서로 통신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는 어느 회사냐? 자, 콘토스라고 하는 아웃도어 회사, 아웃도어 제품을 파는 회사예요. 그럼 자기네 회원들끼리 어떤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건데 그때 이 소셜 미디어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스트를 이제 사용자가 올리면은 거기에 코멘트를 달 수도 있기도 하고 좋아요를 이제 눌러서 할 수도 있기도 하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소셜 미디어 액티비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구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크루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API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다양한 API 엔드포인트를 쭉 정의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인 이제 로그인은 굳이 구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용자 이름만 집어넣고 누가 포스팅을 했다 정도만 알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API는 오픈 API 3.0.1 버전으로 우리가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오픈 API 문서를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 애플리케이션 이제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 프로덕트 리콰이어먼트, 즉 제품 요구사항 정의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다시 한번 코파일럿 열어볼게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추가를 했다는 얘기는 GitHub 코파일럿에게 요 에이전트에게 오케이, 여기에 지금 제품 요구사항 문서가 있으니까 이거를 참조를 해라고 참조 문서를 던져주는 거예요. 참조 문서를 던져주고, 자, 그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요 프롬프트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요 프롬프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PRD, 즉 Product Requirement 문서가 있으니까, 자, 그걸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할 것인지를 먼저 아이덴티파이를 하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픈 API 문서를 생성을 하라고 할 거예요. 자, 생성을 해서 openAPI.yaml 파일에 저장을 할 겁니다. 즉 YAML 파일 형식으로 이제 문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오픈API 문서는 모든 API 엔드포인트 그리고 매개변수, 즉 파라미터죠. 그다음에 요청, 응답, 리퀘스트, 리스폰스, 페이로드를 다 포함을 해야 되게끔 우리가 이제 그 프롬프트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API 서버, 즉 백엔드 API 서버는 기본적으로 로컬 호스트에 8080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베이스 URL은 API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openAPI.yaml 파일에 문서가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한 이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넣었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이전트 모드고, 자, 클로드 소넷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openAPI.yaml 파일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짠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해서 지금 돌고 있죠. 자, 여기서 레퍼런스를 2개 봤습니다. 자,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커스텀 인스트럭션 어떻게 하는지를 참조를 했어요. 즉 제가 세팅을 한 커스텀 인스트럭션 부분을 갖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지금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쭉 돌아갑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은 자, 수행할 단계들 먼저 분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리콰이어먼트 도큐먼트에서 이런 엔드포인트를 얘가 찾아냈습니다. 찾아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오픈API 3.0.1 문서를 지금 생성을 했죠. 쭉 생성을 하고 있어요. 생성을 하고 있고 생성을 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그 데이터 컨트랙트라든가 엔드포인트라든가 그다음에 파라미터는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다 정의를 하고 있죠. 쭉 정의가 쭉 하고 있습니다. 다 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 쭉 정의가 되는 걸 보겠어요. 지금 엔드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 하나하나 다 지금 오픈 API 형태로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와중에서 저는 프롬프트밖에 던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요 에이전트가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오픈 API 문서가 쭉 작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리스판스에 보시면은 일단은 200 코드, 400 코드, 404 코드, 500 코드 등등의 그 다양한 에러 상황을 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응답 리스판스를 던져주는 그런 것도 계속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포스트 작성을 했고 코멘트 작성을 했고 지금 이제 라이크, 좋아요까지 엔드포인트까지 작성을 했고요.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 스키마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 스키마를 지금 현재 쭉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그 포스트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작성을 하고 있죠. 자, 어디까지 작성이 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트 자체가 아니라 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생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크리에이트 포스트 리퀘스트라는 것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이러면서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에이전트가 지금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계속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멘트 리퀘스트 갖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라이크 관련돼서 좋아요 관련돼서 지금 또 이제 데이터 스키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자, 데이터 스키마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라이크 리퀘스트, 그 다음에 에러 지금 에러 데이터 오브젝트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판스 관련된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픈 API 문서가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 만들어진 문서를 갖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겠죠. 쭉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은 다시 이제 문서가 쭉 결과적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파일이 이 아랫부분에 여기에 이제 여기 어딘가에 오픈 API.yaml 파일이라는 걸로 생성이 될 겁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오픈 API 문서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얘가 근데 저장하면 됩니다까지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래 저장하라고 했는데 저장하는 부분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넣겠습니다. 오픈 API.yaml 파일로 저장해 줘 라고 이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오픈 API YAML 파일로 저장해줘 라고 돼 있죠.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이제 얘가 만들어줄 거란 말이죠.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장된 파일이 여기 오픈 API.yaml 파일 이렇게 저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쭉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첫 번째 개발 환경 설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오픈 API.yaml 파일까지 만들어진 걸 우리는 확인했어요. 자, 그럼 다 됐죠? 자, 이제 개발 환경 설정이 여러분들은 끝났고요. 다음번 자, 파이썬 백엔드 개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